자, 지금 이제 준비한 이미지는요, 직접적으로 포토샵에서 현재 어떤 배경이 되는 이미지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할 때 벌어지는 일들인데, 제가 다시 불러오는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공하는 이미지가 있죠. 제공하는 이미지. 자, 이 제공하는 이미지를 포토샵에다가 이렇게 직접 놓으실 수도 있어요. 뭐 듀얼 모니터 쓰신다거나 하는 분들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지금처럼 모니터 하나 쓰시는 분도 마찬가지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업할 예제가 이거랑 이거다, 얘 지목하고 많으면 이제 Shift 키 누르면서 지정해도 되지만 컨트롤 키 누르면서 둘을 지정한 다음에 포토샵에 요런 데 있죠. 이 회색 공간에 놓으면 별도로 떠요. 아시겠죠? 컨트롤 W, 컨트롤 W. 근데 이렇게 안 하고요. 직접 문서 속에 이렇게 넣게 되면 이건 플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레이어 위에 넣게 됩니다. 현재 작업하는 파일에. 자, 혹시 엔터를 치시게 되면 플레이스가 되거든요. 한 번 더 두 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스 된 이미지는요, 제가 저장을 해 볼게요. 저장을 할 때 같은 내용이 포함이 되지만 여기 있는 이미지들은요, 정상적인 레이어랑 틀립니다. 제가 백그라운드를 하나 복사를 해서 여기다 놔 볼게요. 자, 이 레이어들은 그냥 이렇게 아무 표시가 안 나는데, 플레이스한 이미지는 이렇게 이상한 표시 아이콘이 나타나죠. 레이어에. 저런 경우는 레스토라이즈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레스토라이즈라는 건 뭐냐? 현재 있는 이미지를 완전히 굳히는 걸 뜻해요. 자, 어떻게 굳히는 거냐면, 여러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신 다음에 보면은 레스토라이즈 레이어라고 있어요. 자, 이걸 눌러 볼게요. 그러면 군말 없이 깔끔해 보이는 사진처럼 보입니다. 자, 갈매기 사진의 일부를 제가 지워 볼게요. 잘 지워집니다. 자, 근데 플레이스하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지워 볼게요. 뭐라고 나오네요. Couldn't complete your request because the smart object is not directly editable. 이렇게 써 있죠. 직접적으로 편집할 수 없다. 그래서 네가 요청한 거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뭐 대충 비슷한 번역이지만 레스토라이즈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른쪽 레스토라이즈 레이어. 자, 그 다음에 지워볼게요. 잘 지워지죠. 자, 레스토라이즈는요, 글씨를 레스토라이즈 해가지고 글씨가 아닌 것처럼 할 때도 쓰여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A라는 글씨에다가 총구멍 난 것처럼 구멍을 뽕 내고 싶다. A라는 글씨는 포토샵에서 절대 그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나 오브젝트에 익스펜드라고 하는 걸 처리하면 선이나 글씨도 다 깨주지만, 자, 글씨를 하나 쓴 다음에 볼게요. 레스토라이즈 레이어가 이럴 때 나타난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시작. 자, 지금 제가 A라는 글자를 썼는데요. 이 A라는 글자, 벡터입니다. 벡터 이미지. 벡터라니요, 포토샵에 있는 몇 안 되는 벡터 중에 하나죠. 글씨와 이런 펜툴로 딴 거라든가. 자, 여러분, 레스토라이즈는 어디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글자 레이어거든요. 오른쪽 레이어 누르신 다음에 레스토라이즈 타입, 레스토라이즈 레이어 아닙니까? 글씨는 이제 레이어라고 안 써 있고요. 타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글자에다가 한번 구멍 내 보실까요? 동그라미, 아니면 지우개는 거의 안 썼는데, 지우개한테 미안하네요. 지우개가 어디 있나 지금. 예, 지우개 하나 찾았습니다. 지우개는 포토샵에서 거의 쓸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볼게요. 지우개도 브러쉬 모양을 따라가요. 그래서 아무거나 여기 이런 분 모양을 한번 써볼게요. 그 차 뒷면에 그 구멍 난 것처럼, 이게 총구멍 난 것처럼 이렇게 표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지우개로 한번 꽉 눌러볼게요. 구멍이 뽕 났네요. 네, 여기다가도 구멍 내볼까요? 예, 이상한 또 말을 썼군요. 이런 식으로 구멍을 냈죠. 글자는 절대 저럴 리가 없습니다. 레스토라이즈가 됐기 때문에. 레스토라이즈는 비트맵화 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편집할 수 있는 형태로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스토라이즈.
이 친구는 이제 잠시 뒤에 어떤 효과로 좀 불러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배경 이미지가 너무 선명하네요. 여기다가 어떤 뭐 개체들을 그려놓고 효과들을 주려고 하는데,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해 놓으세요. 레이어를 하나 복사해 놓으면요, 원본 이미지와 별개로 편하게 편집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이 배경을 좀 뿌옇게 만들려고 합니다. 뿌옇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블러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물에 부른 것처럼, 물에 블러,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자, 레이어 잘 보시고요. 필터라는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 블러가 있어요. 블러 중에 가우시언 블러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가우시언을 불러와라,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어감이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우시언 블러라고 중간 정도에 있어요. 불러왔습니다. 가우시안 블러를 불러왔습니다. 자, 가우시안 블러를 눌러볼게요. 가우시안 블러는 유일하게 여기 조절값으로 여러분들이 뿌연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애입니다. 조금 더 줄까? 이 정도면 어떨까? 화면이 봐도 좀 뿌옇게 느낌 받으실 거예요. 이 가우시안 블러 화면 창에 손바닥이 이렇게 보이실 텐데, 얘를 잠깐 꾹 누르는 동안은 원본이 보여요. 원본은 이건데 이렇게 한 거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수치값은 없지만 비교해 보시면 알 겁니다. 원래 이건데 이렇게 된다. 화면을 눌러보면 나와요. 오케이. 자, 뿌옇게 나와 있는 값은 얼마를 주라고 한 건 없어요. 대략 봤을 때 너무 뿌옇면 안 되겠고, 약간 어중간하죠. 정확한 수치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현재 이미지에 이런 글자 잔상, 실은 뭐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 있는 뭐가 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려주시죠. 가려주셔가지고요, 시험 문제에 준하게 이미지, 뭐 여기 뭐 전구가 왜 이렇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셔가지고, 전구가 이 정도 보이니? 가려서 안 보이는데, 가려서 안 보이네요. 어쨌든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됐고요. 자, 시험 문제를 보겠습니다. 갈매기가 왼쪽이 좋은지 왼쪽을 보고 있군요. 제가 불러왔을 때는 갈매기 원본은 오른쪽을 보고 있죠. 이쪽이 좋은가 봐요. 이쪽이 먹을 게 있나. 자, 현재 이 이미지를요, 저쪽을 바라보게 해주는 거는 뭐 컨트롤 T를 누르셔가지고 확짝 그냥 뒤집어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개념 아시겠죠? 뭐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자, 하지만 원래 메뉴 중에 안 써갖고 울고 있는 메뉴들 몇 개가 있어요. 나 좀 써주지. 자, 보세요. 에디트라는 메뉴에 있는데요. 에디트의 프리 트랜스폼 밑에 프리 트랜스폼이 컨트롤 T 누르는 애가, 에디트는 편집, 프리 트랜스폼은 자유 변형이거든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가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인데, 트랜스폼 들어가 보시면 안 쓰고 있어서 울고 있는, 예, 뭐 안 써서 막 울고 있는 애들 있습니다. 나 좀 써주지. 자, 여기 보면 플립, 호리젠탈과 버티칼, 이럴 때 나 좀 써줘라고 있는 애가 있어요. 플립은 종이 한 장 한 장을 책장 넘기듯이 넘기는 그런 느낌을 말해요. 수직이나 수평으로. 플립이 바람에 훅 불었을 때 플립이 훅 뒷장이 넘어가듯이, 딱지가 뒤집히듯이. 자, 플립 호리젠탈을 눌러주시면 옆으로, 야, 이쪽 좀 봐, 수평으로,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대요. 오, 단축키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플립 호리젠탈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답답합니다. 왜요? 컨트롤 T 눌러가지고 이쪽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 약간 변경될 가능성이 조금 있죠. 그잖아요. 뒤집다 보니까 아까는 좀 일정했는데 이 정도인지 이 정도인지 모르겠다. 플립이란 에디터의 트랜스폼에 있는 메뉴를 이용하시면 왜곡 없이 넘길 수가 있죠. 그런 점은 차이겠죠. 자, 갈매기를 한번 여러분 따보세요. 아마 시간이 걸리겠죠. 자, 이 갈매기를 어떻게 딸까요? 마술봉이 저는 답이 될 것 같아요. 짠. 대충은 따주니까. 톨러런스 값 뭐 보셔가지고요, 혹시 갈매기가 안쪽에 잘라지는 데가 있나만 확인해 보셔가지고요, 요런 데는 조심해야겠다. 이마와
구름이 같이 섞여 있네요. 일단 한 번에 다 끝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날개 다 땄다. 에이. 예, 이렇게 주변을 누르시면 빨리 끝나겠죠. 물론 이제 올가미 도구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찍었는데 빼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 빼주셔야 되겠죠. 아이고, 잠깐, 여긴 복잡하니까 낭중히 할게 보셔가지고요. 빼야 될 부분은 빼주세요. 이렇게 봐가면서 나머지는 올가미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잘 따시면은 뭐 되겠죠. 갈매기 살을 좀 깎아 먹는다고 해서 뭐 갈매기 살이 되겠습니까? 전에는 제가 갈매기 살이라고 해서 갈매기를 파는 줄 알았어요. 아마 제일 처음에 들으셨던 분들 그럴 거예요. 나머지는 이렇게 올가미 도구로 지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눠서 하세요. 나눠서. 시간 안에 충분히. GTQ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D는 디셀렉트드니까, 디셀렉트는 잠깐 보여드릴까? 메뉴 위치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네. 딜리트, 셀렉트에 디셀렉트 여기 있네요. 컨트롤 D 됐습니다. 조금만 남았네요. 짠. 갈매기 날개 잘라야지. 짠. 예, 됐습니다. 갈매기 다 땄다. 짠. 했습니다. 예, 갈매기. 자, 지금 보이시는 이런 그림 같은 경우,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올가미 도구, 모난 올가미 도구나 마술봉으로 따시면 최적이겠네요. 펜툴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지금 제가 일부는 제가 다른 걸로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시죠. 셀렉트 도구 중에 정형적인 모양, 네모난 거랑 동그라미 있죠? 뭐 이거 한번 써볼게요. 모양이 타원이라면 어떨까라는 그 착안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Alt키를 누르시면서 조개의 어느 한쪽만 이렇게 Alt키를 누르면서 범위를 지정해 볼게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보이시죠? 점점점점 보이시죠? 예, 보이실 겁니다. 근데 뭔가 좀 안 맞죠? 안 맞은 건 범위 안으로 가서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안 맞아요. 셀렉트 메뉴에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메뉴가 하나 있는데 한번 참고로 보세요. 셀렉트 메뉴. 왜요? 나 이렇게 했는데 이 셀렉트한 이 틀이 마음에 안 들어. 왜? 움직이는 건 할 수 있는데 이게 길게 이렇게 셀렉트를 해야 되는데 안 맞는다. 그래? 보여드릴게요. 셀렉트 메뉴에 보면은 셀렉트와 관련된 트랜스폼이 있어요. 저게 뭐지? 눌러볼게요. 셀렉트한 이미지를 자른다는 게 아니라요. 이미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셀렉트 점점점점점점을 이렇게 뭐라고 하나? 이렇게 셀렉트 한 것처럼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여기 이런 부분의 처리가 애매하긴 하죠. 네. 자, 됐어요. 엔터 키를 쳐볼게요. 이미지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요. 이 점점점점점점 셀렉트가 약간 다른 형태. 회전하고 싶으면 컨트롤 T가 아니야. 이 메뉴에 컨트롤 T라고도 없고요. 셀렉트가 된 상태에 트랜스폼 셀렉트라고 있어요. 얘를 이용해서 올릴 수도 있고요.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면 셀렉트한 범위를 회전도 되나? 예, 회전도 됩니다. 난 셀렉트 이렇게 한 것처럼 원한다. 뭐 물론 이제 엇나가고 있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는 절대 셀렉트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메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필요할 때 써먹으시고 지금은 펜툴 쓰셔야 됩니다. 펜툴에 패스 모드에다 놓으시고 따기 좋은 부분부터 가장 기본형 있죠. 그냥 중간에 언덕 만나서 휘고 그 다음에 찍어주고 언덕 만나서 휘고
찍어주고 펜툴 연습 한 번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잘 안 보여. 이런 데는 마술봉도 안 통해요. 언덕 만나서 찍어주고 약간 휘어주면 약간 밑둥도 깨끗하게 이쪽도 휘어주고 찍어주고 휘어주고 예, 이제 해주신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썼던 그 하얀 화살표를요 컨트롤 키 이거 당연하지 너무 쉽게 만들려고 점을 많이 찍으면 더 좋긴 한데 점을 대충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찍어주고 휘어주고 했으면 되는데 한 번에 이걸 세 개로 모아서 하니까 이런 어색한 일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찍는 게 흠은 아니라는 거예요. 찍어주고 예, 이제 드디어 찍고 있네. 거쳐가야 될 경로 휴게실은 꼭 거쳐서 그 자리는 꼭 가서 뭐 해주고 나면 일이 좀 수월할 텐데. 자, 일러스트레이터처럼요 포토샵에서도 펜툴 쓰실 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하얀색 화살표가 나타나요. 그래서 점들을 일로 와봐. 그래. 이거 옮겨주고 아니면 그 하얀 화살표를 직접 찾으셔서 해도 되게 해요. 점 추가를 해서 약간 빼줄 수도 있고 하니까 펜툴 쓰시면서 정확히 그 입자가 살아있게끔 오들두들한 건 안 해도 됩니다. 이 여드름 여기 찍어주고 이걸 길게 뺄 거 그랬나? 그러게요. 됐다. 자, 패스 모드에서는 선이 아니죠. 이렇게 실선처럼 뿌연 이런 패스의 틀이 나타났죠. 여러분 그 패스 창에 이 모양 확인해 보시고요. 워크 패스라고 저기 보이시죠? 예, 워크 패스는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남겨 놓으면은 커스텀 쉐이프로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용 방법은 컨트롤을 누르면서 지금 손가락 지금 검지가 딱 가리키고 있죠. 세컨드 핑거 검지손가락이 저거를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 등이 나타나요. 등 위에 네모가. 이럴 때 컨트롤 클릭 그리고 빈 공간을 찍어준 다음에 레이어 자리로 가서 선택 반전. 이거 선택 반전 이럴 때 또 써야 되겠다. 자, 선택 반전. 셀렉트의 인버스. 버스 안에서 누군가 방구를 꼈는데 실제 낀 사람은 있지만 딴 사람들이 피해를 보죠. 예, 어떤 낀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영어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버스입니다. 어쨌든 버스 안에서를 제가 참고를 해봤고요. 예, 단축키도 있지만 잘 모르시면 저 위치 꼭 기억해 주세요. 인버스. 예, 버스 안에서 나 말고 딴 사람들. 예. 자, 그럼 외곽이 점점점점 보이면 절대 딜리트를 누르시면 깔끔하게 딱 떨어집니다. 자, 트랜스폼 셀렉션과 인버스, 예, 셀렉트에 있는 메뉴 두 개가 이거 하면서 갑자기 소개가 됐습니다. 잘 모르셨던 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자, 갈매기 자체가 이 녹색이 약간 들어가야 된다고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녹색을 넣어볼게요. 어제 지난번 그 내용에도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안에 휴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휴 세츄레이션. 얘를 단축키로 컨트롤 U를 누르시는 게 이제 앞으로는 머릿속에 색상이나 채도나 이런 걸 조절하고 싶다 하면 컨트롤 U를 누르세요. 충청도. 컨트롤 U 누르세요. 누르시고 여기 보면은 컬러라이즈라는 걸 체크하시고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그 녹색이면 이제 녹색 이렇게 주면 녹색이 들어가 있죠. 오케이. 엔터나 오케이나 끝.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리가 됐고요. 자, 이제 이어서 이제 쉐이프 형태로 해서 두 개를 이렇게 그려서 넣을 겁니다. 자, 보죠. 쉐이프는 어디 있느냐? 벡터 도구 중에 여기 T 밑에 있는 얘가 도구 뭐 네모 동그라미 뭐 끝에 둥그런 모서리가 둥그러네. 그 다음에 육각형도 있고요. 선도 있고 여기 있네요. 커스텀 쉐이프 툴에 이렇게 놓으시면 이렇게 그 한자로 대자인가 어쨌든 그런 모양을 띠고 있는 흐물흐물한
뭐 해파리처럼 보이는 애가 있죠. 얘에다 놓으신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쉐이프라고 있어요. 이 쉐이프를 맞춰 주셔야 돼. 이 패스라고 하는 거는 따는 목적인데 일러스트레이터와 다르게 패스 모드와 쉐이프 모드가 포토샵에는 있습니다. 쉐이프 모드는 안에 색깔이 알아서 들어가 있는 걸 뜻해요. 패스 모드는 실체는 없고 애매모호하게 셀렉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죠. 로드 셀렉션, 즉 컨트롤 클릭으로. 여러분은 쉐이프 모드에다 놓으시고 색깔은 아무 거든 상관이 없어요. 색깔은 아무 거든 상관없고 나중에라도 주실 수 있는데 그 견본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컬러가 약간 브라운 톤의 어떤 컬러죠. 거기 커피 색깔이라든가. 자, 커스텀 쉐이프들은요, 여러분 이 맨 끝에 있어요. 이 기어 모양 옆에 쉐이프 모양이 있는데 이걸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대상이 있습니다. 혹시 없는 분들은요, 오른쪽 끝에 요 기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애를 보면 그 중에서 all이라고 되어 있는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애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펜드 버튼 체크하고. 손바닥 전구 모양이 필요한데 전구 모양이 아마 윗부분에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친구네요. GTQ 시험도 이런 식으로 납니다. 이거 고르시고 뭘로 할까? 안에 색깔이 약간 브라운 톤인데 거기 정해져 있는 색값이 있을 거예요. 이 톤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 있는 전구, 이 안에 일러스트처럼 필 컬러가 들어가 있는 전구를 하나 얻어내겠죠. 그림처럼 약간 이렇게 이 라인을 따라서 기울여 준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역시 컨트롤 T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본 그림이랑 좀 틀릴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맞춰 주셔야 됩니다. 레이어를 앞으로, 맨 앞으로, 뭐 단축키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일러스트레이터처럼 컨트롤 시프트 P 옆에 있는 디귿자 형태 괄호, 그 다음 디귿자 형태 괄호 닫기 해주면 맨 앞에 올릴 수가 있죠. 됐고, 그 다음에 손바닥도 필요하죠. 레이어를 꼭 만드셔야 돼요. 그냥 그리게 되면 이 쉐이프에 같이 다 그리게 돼요. 그래서 꼭 레이어를 만드시고 하셔야 됩니다. 레이어 만들기 버튼 누르거나 컨트롤 시프트 N 해도 레이어를 만들 수 있죠.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누르시고. 됐어요. 손바닥 찾아볼게요. 손바닥 가위바위보 찾았습니다. 보. 다른 색깔을 보니까 예, 이거는 저 그라디언트라는 애가 들어가야 돼요. 뭐 색깔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색깔 같은 색깔로 안 하셔도 돼요. 레이어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빨간색도 괜찮고 녹색도 괜찮고 노란색도 괜찮고 손바닥을 이렇게 하나 그려서 컨트롤 T 크기를 좀 줄여 보고요. 이 손바닥 이 자리 손바닥이 올라가 있는 것 같네요. 엣지하고 감전되지. 이렇게 되면 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하시는 동안에도 뭔가 넣고 표현했고 하면은 컨트롤 S 누르는 습관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모르게 본의 아닌 정전이 된다거나 컴퓨터 전원이 꺼질 수 있으니까 저장하는 습관 제일 중요하죠. 자, 여기까지 이제 처리했는데요. 실제 이제 결과물을 보니까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 있네요. 그림자 효과. 혹시나 여기 있는 그 컬러를 좀 변환시키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해당된 쉐이프 찾아가셔가지고요. 해당된 쉐이프, 색깔이 정확한 색값을 요구한다 한다면 이 원래 했던 이분한테 샀잖아요. 보세요. 내가 지금 얘인데 얘를 사긴 했는데 꺼볼게요. 눌렀다 껐다. 얘 색깔이 마음에 안 들고 색깔 바꾸라고 하대요. 요거 이렇게 누르시면 색깔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바뀌어 있죠? 요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정확한 색값을 여기다 쓰실 수가 있어요. 아마 무슨 색으로 하라 한다면 그 색을 맞춰 주셔야 되겠죠. 물론 평가하는 사람 일일이 색값을 찍어가면서는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정확한 값은 여기서 입력하는 거고요. 뭐 됐습니다. 일단 비슷하게는 한번 해봤으니까
밑에 손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그리신 다음에는 벡터의 선택 도구인 이 검은색 화살표가 좀 얘한테 양보를 하세요. 아유, 이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라. 에? 손바닥은 여기다 넣을 거고, 그 다음 너는 여기다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예제를 볼게요. 그림자가 들어가 있죠? 그림자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손바닥에는 약간 청색의 보라 색깔이 들어가 있는 믹싱 색깔 같아요. 약간 청색에 거의 가까운.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는 노란색, 녹색, 핑크 색깔이 약간 묻어진 듯하게 이렇게 깔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라디언트를 직접 까셔도 되지만 레이어 스타일에 있다는 거죠. 오버레이라고 하는 종류의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쓴 겁니다. 글씨 역시 마찬가지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자, 그 다음에 스트로크,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림자를 줘볼게요. 그림자. 여러분, 맨 밑에 해당되는 레이어 상태에다 놓고, 이름 잘 모르시면 여기다가 쓰세요. 전구. 전구 맞지? 맞다. FX 중에 그림자 있지? 있다. 뭔데? 여기 드롭 샤도우다. 드롭 샤도우 맨 밑에 있네요. 찾기 쉽게. 그림자는 맨 바닥에 깔려 있네요. 자, 누르시면 그림자가 일타로 그냥 바로 들어가죠. 마음에 들면 오케이. 근데 그림자가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아 한다면 이 그림자가 표현되어 있는 이 화면 속에 가셔가지고 마우스를 누르면서 그림자의 방향, 빛의 방향을 여러분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뭐 약간 떨어져 있다 한다면 약간 눌러서 아래로 내리면 되겠죠. 네, 뭐 됐어. 오케이. 자, 다음은 이제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에는 선이 들어가 있고요. 3색의 색깔의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는데, 야, 그라디언트를 알아야지 하는데 어떡할까요? 자, 여기다가 손이라고 할까요? F라고 하겠습니다. F가 뭔데? 핑거. 뭐 여러분 알 수 있게. 자, 일단은 선부터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FX 버튼을 누르시면 스트로크라고 있어요. 비슷한 게 많으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메인 위에 있는 스트로크 눌러봤습니다. 자, 선이 들어가 있는 거 느껴지시죠? 이렇게. 색깔은 물론 지정해 준 색깔이 있다면 이거 누르시고 여기다 색값을 쓰셔야 돼요. 청색이랑 이 청색 계통의 이런 컬러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는 거기에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스트로크까지는 성공. 선 두께를 매수로 하라 라고 한다면 매수로 해야 되겠지만 인위적으로 약간 늘려보겠습니다. 눈에 안 띄어가지고요. 자, 끝났다?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원본에는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맨날 나갔다 들어갔다 안 해도 되고요. 이왕 여기 지금 전자상가에 뭐 사러 왔거든? 전선 샀지? 안에 포장지 또 사야 된다면 그것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딴 데 나가지 마시고요. 노란색, 녹색, 밝은 녹색이네요. 라이트 그린. 그 다음에 핑크 색깔. 3색의 그라디언트를 직접 만들어야 되겠네요. 나 그라디언트 모르는데요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도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스트로크 돼 있지? 돼 있다. 그 다음 봐라. 니 쓰려고 하는 게 뭐야? 오버레이 3종 세트입니다. 색상, 그라디언트, 패턴. 여러분은 그라디언트를 줘야 돼요. 그라디언트를 체크하시고요. 자, 체크하니까 바로 와 있죠? 바로 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라디언트 처리하는 부분인데, 이 그라디언트의 요 부분이 그라디언트 편집기를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에디터라고 해서 그라디언트 편집창이 뜹니다. 아니, 직접 하시게요? 아이고, 직접 해도 여기 등록됩니다. 아, 그래요? 노란색, 녹색, 핑크색. 여기 이미 만들어 본 게 있네요. 자, 이제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3색 중에 있는 색깔이 있는 애를 하나 찍어 보시면 좋아요. 노란 색깔이 어디 있나? 녹 색깔이 어디 있나? 예. 저는 얘를 찍어 봤습니다. 노란색이 있는 것 같아요. 얘도 있는 거죠. 찍어 보시고요. 노란색. 자, 기존 거 이렇게 움직여서 노란 색깔을 저쪽으로 보내 볼게요. 첫 번째는 노란색이다. 아, 그래? 그 다음 두 번째는 녹색이다. 자,
이 P는 움직일 수도 있고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색상 녹색이다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핑크색, 밝은 핑크색이다, 라이트 핑크 이렇게 말할까요? 더블 클릭, 라이트 핑크, 핑크 색깔인데 밝은 색상의 느낌. 이 정도는 어떨까요? 네, 됐네요. 여러분 뉴 버튼을 누르시면 방금 등록한 그라디언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문제는 어떻게 뿌리느냐인데 일러스트레이터랑 비슷해요. 지금 현재 얘 모양을 보면은 뿌리지도 않아도 알아서 들어가 있죠. 그라디언트라든가 이런 게. 자, 여기 있는 앵글이 바로 그라디언트를 꾹 눌러서 내린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줘요. 앵글 90도로 돼 있는 애를요, 이렇게 돌려보세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서 여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 자, 이렇게. 오케이. 여기 있는 스케일은요, 꾹 눌러서 나간 범위까지를 말하는데, 스케일은 여러분 100% 혹은 이렇게 조절하셔가지고 100% 이하, 100% 이하로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보셔가지고 화면 속에는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은 여러분 색상을요, 이렇게 약간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뿌려지는 각도, 이거는 스케일을 작게 주세요. 50% 이하로 놓으면은 애들이 다 보여요. 그렇지.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치? 됐어. 이 직접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색상 체계를 손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음에 드시면 오케이. 자, 그러면 원안에 가깝게 나타났죠? 오케이. 약간 각도가 약간 이런 각도인데? 쏘리. 비슷해. 물건은 못 옮기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더블 클릭하면은 다시 들어가서 약간 핑크가 보여야 돼. 오케이. 자, 오케이 버튼 눌러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벡터 부분에서 두 가지는 했네요. 맨 밑에 글자 쓰는 것만 좀 남았네요. 글자 쓰는 거. 여기는 상상의 틀을 깨라. 진짜 상상을 깨는 이미지네요. 자, 글씨 상상의 틀을 깨라를 중앙정렬에 놓고 레이어를 만들고 한다는 거는 임시지만 여러분 레이어를 이렇게 만드시고 글자를 쓰실 걸 생각하시고 레이어를 만들면 임시지만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준 상태에 글자가 들어갑니다. 글자가 중앙정렬이라면 미리 중앙정렬을 체크해 놓고 글씨를 쓰시면 편하시겠어요. 자, 이 정도에다가 글자를 써볼게요. 자, 일단 글씨를 쓰고 서체를 바꿔보겠습니다. 아이고, 영어로 쓰고 있네요. 상상에 한 칸 띄우고 틀을 깨라. 네, 맞춤표는 없습니다. 중앙정렬. 자, 색깔은 상관없어요. 컨트롤 T를 눌러서 글자를 여러분 마음대로 크기를 늘려보세요. 오케이, 그 정도면 그림이랑 좀 비슷한데? 근데 소체가 나 이런 소체가 아닌데? 자, 뭐 지금 색깔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빨간색도 해도 상관없고. 서체를 볼게요. 서체가 영어로 써 있네요. 외국 사람이 보시는 것처럼 궁솔 레귤러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게 답답합니다. 에디트 메뉴에 제너럴 컨트롤 K 단축키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에디트에 프리퍼런스에 이렇게 가서 제너럴 눌러야지 단축키가 컨트롤 K. 이게 뭔데요? 자, 여러분 포토샵에 기본적으로 하셔도 좋겠지. 체크하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타입 메뉴 카테고리 가보시면 맨 밑에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how Font Name in English가 체크되어 있어가지고 영어로 폰트 이름 보여줘가 체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통은 작업에 편하게 영문이 아닌 한글로 놓고 하시면 좋겠죠. 자, 체크하셔가지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야죠, 그죠? 형을 브라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그죠? 호길동이 아니죠. 자, 눌러가시고 거기에 이제 서 있는
이 명조계통의 서체, 바탕 서체를 쓰시면은 이렇게 상상의 틀을 깨라에 기본이 되는 글씨가 들어가겠죠. 자, 글씨가요, 워드 프로세서에 있는 워드 아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일단은 글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글자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이에요. 해당된 레이어 있는 거 확인해 보고 글자 쓴 그 상태에서, 그렇죠. 글자 쓰니까 바로 이 상태에 그대로 있죠. 여러분 위에 보시면요, T자가 언덕 위에 올라가 있는 애가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면 일단 워프 텍스트라고 나타나는데 그냥 none으로 놓고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none 밑에 눌러보시면 글자 모양을 약간 왜곡시키는 애들이 모여 있는데, 그림 모양을 보니까 밑에가 뭉뚱하게 들어가 있는 아크 로어를 쓴 것 같습니다. 아크 로어를 체크하시면은 대략 기본값으로 휙 밑으로 움풍 빼인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나올 겁니다. 기타 소소한 조절을 해주시면은 모양이 기괴하게 변형이 됩니다. 버티칼은 또 버티칼 나름대로, 호리전탈이 기본값이니까 OK만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적당히 무브 툴로 이렇게 올려서 일로 와봐. 그렇지. 이렇게 그림도 거기에 맞게 올라가 있는지 내려가 있는지 보시고 하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생긴 애인지 보고 이 1편 그림을 맞춰 볼게요. 선이 검은색상 선이 들어가 있군요. 그리고 색깔은 연두 색깔, 핑크 색깔, 파란 색깔, 라이트 블루 같은 느낌이 들어가 있는 그라디언트. 예. 실은 여기 있는 손바닥이랑 틀릴 건 없어요. 예. 색값을 지정해 줬으면 색값을 맞춰 주셔야 되겠고. 자, 어쨌든 핑크가 중간에 또 중복되네요. 청색. 자, 그 다음에 연두색.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글자가 있는 레이어 가야 되겠죠. 일로 와봐. 왔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 우리 회의를 했는데, 자, 지금 하기로 했어요. 일단 저는 스트로크부터 주려고 합니다. 검은 색깔. 검은색은 기본입니다. 기본이니까 스트로크는 거저 먹은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뭐 할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체크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꼭 가셔야 돼요. 체크하셔도 되고 바로 가서 체크해도 됩니다. 얘가 보여야 되겠죠. 아까 색상을 주어진 색값을 보시면서 편집기로 가서 연두 색깔, 유사한 색깔이 있으면 먼저 찍고 하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연두 색깔 있지? 뭐니? 색값이 지정될 거예요. 핑크, 밝은 핑크, 혹은 청색, 라이트 블루 같은 하늘 색깔 느낌. 됐지? 그 다음에 뭐니? 핑크야, 핑크. 더블 클릭해서 정해져 있는 색값을 쓰시던가, 아니면 찍어서, 원래 자유롭게 하실 때는 이렇게 하겠지만 됐고요. 그 다음에 밝은 하늘 색깔, 주어진 색값을 맞춰 주셔야지 된다면 정해진 색값을 쓰셔야 돼요. 원래는 이 자리에다가. 자, 됐습니다. 얘고요. 그라디언트를 잘 균등하게 배열을 해주세요. 색핀을. 자, 너 왼쪽에 가 있고, 너 오른쪽에 가 있고, 너 핑크 맞지? 맞습니다. 자, 너 핑크 주변에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는지 봐봐. 보겠습니다. 핑크 이만큼 그냥 기본이네요. 기본. 하지만 알아두세요. 가운데에 있는 핀과 핀 사이는요, 여기 있는 이 미들 포인트가 이렇게 조절해서 색상을 좀 움츠리게도 할 수도 있고요, 펼쳐지게도 할 수 있다는 거. 원래는 균등한 가운데 있는 게 저지 판단 기준이죠. 가운데 딱 있어야 되는 게 기준입니다. 하지만 조절도 가능하다는 건 알아두세요. 이렇게. 자, New를 누르셔야 되고요. New를 누른 애가 등록이 돼 있죠. 물론 선택이 돼 있는 상태고요. 바로 들어가 있죠. 단 아까 같이 각도를 돌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수평이 되게끔. 가만있어 봐. 거꾸로 해야 되겠네. 녹색, 하얀, 파란 색깔이 있죠. 그럼 한 바퀴 돌려야 되겠네요. 됐다. 됐습니다.
그림 보셔가지고 뭐 선 두께가 이런 정도인지 아니면 서체가 좀 명조가 아니라 바탕인지 보셔가지고 그런 세밀한 부분만 조절하시면 되겠네요. 선은 된 것 같아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도. 자, 됐고 서체가 좀 바탕으로 해야 되나요? 바탕. 찾았다. 예, 거의 바탕이네요. 바탕이네요. 서체가 얇은 게 보니까 바탕체를 이용해서 만들었네요. 바탕체도 두께 주시길 원한다면은요, 예, 두께 주실 수 있어요. 오른쪽에 스트롱이라는 애를 누르면 두께를 좀 주실 수도 있습니다. 별 차이는 안 나지만. 자, 이렇게 해서 1번의 그 예를 한번 뿌려봤고, 아이고, 안 한 거 있다. 여기에 빗 넣기. 여기다가, 조개 주변에 빗을 넣어주는 게 좀 빠졌네요. 그러면, 해당된 그림 가서, 빗주기, 그림자 바로 위에 있네요. 아우터 글로우가 아웃이 바뀌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죠? 아우터 글로우. 글로우는 빛을 뜻합니다. 글로리 오브 러브 뭐 이런 거. get out of here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바깥에 있는 빛. 이걸 누르시면 빛이 나와요. 오, 빛이 나오죠? 이렇게. 사이즈를 올리시면은요. 여기 사이즈를 올려주시게 되면 빛이 강렬하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색깔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색깔, 이거 누르면 노란색 말고 원하는 어떤 컬러로도 빛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약간. 그림에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냥 노란색 그대로 썼네요. 하얀색에 가깝네. 오케이. 하얀색. 네, 된 것 같습니다. 끝. 네, 저장하기. 여기까지입니다.